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그거 좀 얘기해 주셔야 맞아요. 제가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. 겁만 네. 들이고선 이거 답을 안 드리면. 그러니까요, 지금. 근데 답이 너무 간단하면서도 또 우리가 정말 지키기 힘든 건데요. 사실 이거는 살을 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. 살만 빼면 지방 가는 건 당연히 없어지나요? 예, BMI 수치라는 거 보면은 38이 넘는 고도 비만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지방간 이런 것들이 있고 당뇨 있으시고 벌써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. 아, 불편하죠. 엄청나게 불편합니다. 별명이 파괴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. 제가 파괴왕 박영재라는 별명이 있어요. 아니 왕은 그죠?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닌데 아니 대체 뭘 파괴시켰길래? 약간 노후된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네.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실리콘이 덜컹덜컹 거려요. 남의 집 변기를 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어떡해요. 다 파괴왕이에요. 세면대 부시지, 진짜 샤워 파괴왕이네. 부스 유리 부시지. 아니 이렇게 다 부시고 다니는데 이 정도면 살을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불편하니까. 왜 안 빼셨어요? 저는 요요를 한 4번 정도 한 첫 다이어트 때 제가 50kg 정도 감량을 한 거예요. 오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닭가슴살, 그냥 계란 흰자만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단백질만. 막 변비 오고 탈모 오고 여러 가지 네. 50kg니까. 그 탈모가 왔었어요? 탈모 머리카락이 다이어트 할 때 지금 제가 2,500모 정도 머리를 이식하셨구나. 예, 제가 지금 정수리에 이식 탈모 소문이 거기까지 나. 아, 다 나죠. 저는 3,000모 정도. 와, 형님이시네. 탈모도 왔군요. 그러다 이제 두 번째 다이어트에 또 다시 뭐 닭가슴살 먹고 계란 먹다 보니까 이번엔 통풍이 단백질이 혈관에 딱 끼는 어이구, 어이구. 관절 딱 사이에 끼는 그 통풍이 오는 바람에 이제 다이어트도 이제 사실 뭐 쉽게 못하는 케이스가 되고 근데 진짜 노력을 하셨는데 네, 자꾸 실패하니까 네. 더 힘드셨겠어요. 자, 그러니까 정말 올바르게 이 지방간을 탈출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. 자, 앞으로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세요. 오케이. 네. 이게 뭐예요? 자, 그 첫 번째는 바로 당 독소입니다. 예, 이 당 독소가 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요. 이 당 독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요, 이 간에 염증을 유발해서 지방간을 유발시킵니다. 그렇다면 이 당 독소는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? 당이잖아요. 음. 달달한 뭐 초콜릿. 엄청 아이스크림, 단 거. 초콜릿. 아이스크림, 초콜릿. 사탕. 예. 예. 이게 의외로요. 예. 주로 고기를 태웠을 때 이 색깔이 빨간색 예쁜 고기에서 갈색으로 변할 때 생기는 걸 이 당 독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. 진짜요? 자, 우리가 아침에 이 베이컨 가끔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이게 네. 구우면 아까도 이렇게 빨간색이었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. 네. 뭐 그 이외에도 뭐 직화 소고기 구이, 뭐 직화 닭다리 구이, 뭐 이렇게 직화를 해서 직접 이 불을 세게 되면은 이 최종 당화 산물인 이 당 독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저 바짝 구워야 맛있는데 알죠? 바삭바삭. 분량이 좀 있어야 저게 되고. 맛있지. 예. 고기예요. 근데 두 번째는 보니까 곰팡이예요. 맞아요. 네. 예. 오염된 견과류, 특히 이 곰팡이가 핀 이 땅콩이 간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. 진짜? 예,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균의 독소 때문인데요. 이 간암을 이게 유발하는 아주 유명한 독소입니다. 그래서 이 땅콩이 좀 아깝다고 해서 쪼글쪼글해지거나 색이 변했다고 해서 이 곰팡이가 피었으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. 그 곰팡이가 안 폈는데 그 곰팡이 피기 직전에 딱 먹었을 때 약간 지하실 냄새 나는 그런 것도 그 드시면 안 상태도 되세요. 먹으면 안 예, 되나요? 아. 이미 그 안에서는 독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꼭 확인하시고 그거 아깝다고 저희 아내가 저를 계속 먹이던데. 진짜 드시면 안 돼. 먹으면 안 네, 되겠네요. 이제는. 근데 거의 가정집에서 대용량으로 큰 통에 든 견과류를 많이 사서 네. 드시잖아요.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고. 그렇죠. 근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. 맞습니다. 이게 유통기한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.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특히나 견과류는 건강해지려고 먹는 그러니까요. 건데 진짜 조심해야겠어요. 맞아요. 뭐 네. 일부러 견과류만 또 이렇게 드시는 네.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. 자, 세 번째는 예방 접종입니다. 예방적. 예. 중요하지. 이 B형 간염은 예방 접종을 맞는 것만 해도 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을 크게 낮춰주는데요. 검사해 보면 가끔 건강 검진 때 항체 없다고 나오는 분들 좀 있어요. 네. 특히 이게 아시아인들 중에서 항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. 지방간이 있다. 그러면 좀 미리 예방 접종을 하시고 이 간암까지 예방하시는 게 정말 좋겠죠. 네. 야, 또 마지막 4번 다이어트 보니까 이건 또 여기서 저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. 느낌이 쎄한데요. 예. 예. 체중의 보통 5% 감량하면 간 수치가 호전되고 10%를 줄이면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. 오. 일주일에 1kg씩 천천히 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상 체중을 향해서
그리고 정상 체중이 되면 그걸 유지하는 게 이 지방간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비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10% 빼도 125kg인데 어떻게? 그래도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. 하면 좋은 거니까. 그때 또 다시 그거에 또 5% 10%를 또 빼면 되는 거니까 그 네. 기준으로. 네. 천천히 빼야 되는구나. 네, 박사님 끝으로 지방간이 있는 우리 박영재 씨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. 사실은 이 지방간, 당뇨, 고지혈증,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사실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거든요. 다 자기가 섭취한 칼로리가 다 소모되지 않고 오랜 기간 계속 체내 축적이 되면서 발생을 하는 그런 질환들이죠. 그래서 그 어떤 약제나 치료보다 체중 감량과 이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바로 우리 모두 오늘부터 이걸 한번 시작해보는 그런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